자, 전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전 시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2개월 동안에 해야 될 그 내용, 그래서 목차 암기와 관련된 부분을 한 달 동안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핵심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얘기했던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그 다음에 채권 확보, 또 환급제도 소멸하고, 납세의무의 완화제도, 그 다음에 탄력관세제도, 탄력관세제도,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이 통관제도에서 2차 문제가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항상 출제가 돼요. 매년도에. 그래서 이 통관제도의 경우는 그것은 단답형 형식으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좀 뭉치로다가 해드리긴 해드리는데 거기서 좀 여러 개로 이렇게 퍼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하고요. 또한 이 운송수단 그리고 보세운송제도 또 보세구역제도 나머지 그 단원과 관련된 부분도 암기공식과 관련해서 전부 설명을 드릴 건데 총 해서 환급특례법 빼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단원별 뭉치별 공부다라고 해서 20개가 약간 좀 안 될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20개 갖고 여러분들이 죽으나사나 하여간 해보신다고 하면은 좀 많은 그런 발전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여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부분 아닐까 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니까 하여간 잘 쫓아오시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전 시간에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전체적인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암기식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쫓아오실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으세요? 해보니까 안 되는 부분은 그 부분이 이제 내일 전부 자료를 다 드릴 거예요. 답안지에다 써가지고 전부 목차 아까 썼던 부분이 있죠. 그게 뭘 어떻게 외우라라는 톡까지 전부 달아놨어요. 그걸 가지고서는 이제 쭉 이제 나갈 그런 예정이 되는데요. 그것이 잘 외워지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첫째 번 이유는 뭐냐면은 관세법 전체와 관련된 그 단원에 대한 내용이 아직 덜 파괴된 거예요. 내용이 물어봐가지고 뭐 대답을 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제 좀 등한시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처음 보는 용어도 나오고 등등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정상적으로 1차 공부를 뭐 해서 1차 시험 합격을 했든 뭐 불합격을 했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봤다는 데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처음에는 안 되는데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어려운데 몇 차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고 내일 그 자료를 내드리면서 그거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식을 또 연습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느냐 그런 방법론도 전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차와 관련해서 공부가 덜 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교재 상관없이 해서 한번 쭉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보시면은 굉장히 친숙할 거예요. 1차 공부를 정상적으로 했다. 어느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알든 모르든 했다라고 했을 때 그 암기 공식을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거고요. 혹시 지나가는 아무나 불러가지고서는 둘이 해놓고 요거 시간을 줄 때 한번 외워라. 그럼 여러분들이 훨씬 나아요. 왜? 그 사람들은 관세법 자체를 모르고 용어 자체를 과세 물건이 뭔지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훨씬 난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만 공부를 했으면 2차의 공부, 이러한 이 기초반 목차 암기와 관련된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하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힘든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웃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초장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렇게 공부를 하지 않고 1차식으로 해서, 아까 얘기를 했던 뭐 과세물건이다, 간이 세울 제도와 관련해서 아무런 감각 없이 교재를 보고 목차를 정리해갖고 계속 박박 써요.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멀리 가지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가 돼요. 그 내용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용과 관련해서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각 단원별 내용, 단원별의 목차에 대해서 어떻게 암기할 것이냐, 그것만 신경 쓰세요. 내용 정리하는 것은 쉬워요. 그럼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다 채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몇 글자밖에 못 쓸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거 진정한 2차 공부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다는 얘기예요. 제가 2차 공부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을 하시면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한 4개월 죽었다 복창을 하고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다른 수험생보다는 월등하게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라든가 뭐 문제풀이 할 때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어요. 봐왔으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뭐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여러분들이 관세법 이러한 하나의 방법을 가지고 정리하는 부분을 다른 과목에 여러분 나름대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효과적인 공부를 한다면은 상당히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관세법 이렇게 정리하는 그 방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샘플로 해서 꼭 그렇게 반드시 하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러한 방법이 있구나. 나름대로의 그러한 방법을, 모르겠어요. 각 과목별로 강사가 그 암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혹시 여러분 나름대로 이것을 이용을 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방법이 되니까 꼭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해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얘기를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한번 봐주세요. 절대 지금 쓰지 마세요. 관련된 자료는 전부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약간 쓰시지 말고 어떻게 그것을 애울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2개월 동안에 많이 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굉장히 효과가 있을 거예요. 당장은 어려워요. 어렵고 잘 정리가 안 돼요. 제가 이 암기 공식을 만들어 놓고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든 건데도 간혹 제가 좀 틀리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많은 내용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이 암기 공식을 만들기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계속해서 이 업그레이드를 계속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외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자꾸 그 긴 문장 같은 경우 전부 이 축소를 하고 하는데, 가장 암기 공식 중에서 가장 긴 것이 납세 의무의 성립하고요,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길어요. 나머지 경우는 상당히 짧아요. 짧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까 여러분들이 소멸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소멸에 대해서 암기식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들 암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납세 의무의 소멸은 관세 납부를 충당을 할 때 매체와 과손의 위기와 멸시에 대해서 환담을 하다 부가 취소되면 관세법상 시효제도인 부가권과 징수권을 비교하게 되는데, 관세 부과의 원칙적, 예외적, 특례 제척 기간 및 기산일의 효과와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및 기산일의 효과 또는 환급 청구권의 소멸시효 및 기산일의 효과가 중단 및 정지되지 않도록 체납 자료의 제공을 관세 체납정리위원회에 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굉장히 짧아요. 성립 부분에 세울 편보다는 훨씬 적은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관세 채권의 확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납세 담보제도 같은 경우는 10점짜리 아니면 50점짜리로 아직 또렷하게 나오지는 않았는데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자, 한번 제가 그 목차 암기하는 시간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외울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관세 채권의 확보책을 설명을 하면 관세 미납 또는 납세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관세 징수의 우선은 담보제도에 따라 담보의 구분과 관세법상 담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담보의 종류에 따라 담보 제공 절차는 담보 제공 시 첨부 서류가 변경되면 평가를 해제하여 하며, 담보 제공의 종류에 따라 담보를 관세 충당하는 방법으로 매각 공고를 하고 잔금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 징수는 강제 징수를 하게 되는데, 연대하여 이보 양보한 것을 분하게 생각지 말고 감면 분납 용도 세울 적용 불평에 대한 납부 의무의 승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 대여 업자에게 확장시켜야 한다.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성립하고 이 확정만 좀 여러분들이 고생을 하시면 나머지 경우 뭐 환급이다, 나머지 경우는 상당히 쉽다,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되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부단히 정리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납세 의무의 성립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진도가 나갈 예정이 되는데,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쫓아오셔야 돼요.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쓰는 것은 뭐를 쓰는 거죠? 일단은 이제 그 부분이, 그러한 부분이 1차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뭐냐면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물품을 수입 물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과세 관청에서 물품을 수입한 납세 의무자에게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고 한다. 이때 무조건 수입 물품이 있다고 해서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소정의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일정한 요건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데, 이 과세의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 과세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법에서는 4분서를 채택을 해요. 이것을 과세의 4대 요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세의 4대 요건, 여러분하고 저하고만 아는 암호를 알려드리는데, Y는 이꼬로 AX에서 납세 의무자다. Y값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반입된 어떤 수입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관세액을 얘기를 하고요. A값은 세율로 볼 거고요. X값은 과세 물건, 과세 표준,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를 하려면 과세 물건 납세 의무자, 세율, 과세 표준이라는 4대 요건이 충족이 됐을 때 수입 물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관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은 납세 의무가 성립을 하게 된다. 납세 의무가 성립을 했는데 이 경우 성립된 것은 추상적으로 성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하는데, 이것을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확정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 확정이 되면은 이것을 주어진 납부 기한 내에 아니면 납기 경과 후에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면 납세 의무는 소멸이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립을 해서 확정을 거쳐서 이행을 하면은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된다. 이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서 나오는 부분이냐? 요 수입 물품과 관련해서 과세 관청과 요 납세 의무자 간의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세 관청과 납세 의무자 간, 요 사이 간을 써요. 과세 관청과 납세 의무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 이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과세의 4대 요건이 충족이 되면 성립이 되고 확정을 거쳐서 이행을 하면 납부 의무는 소멸이 된다라고 해서 이것을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해서,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은 성립을 해서 확정을 거쳐서 이행을 하게 되면 소멸이 되는 이런 한 사이클, 한 궤에 의해서 성립을 했다, 없어지고는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조세 법률 관계와 관련을 해서 이 관세법 총칙이라는 1조부터 12조와 관련된 부분에서 이 조세 법률 관계의 양 당사자가 권리 의무를 이행을 하면서 상대방을 배반하지 않고 성실히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신의 성실 원칙이라고 5조, 6조, 7조 이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 금지, 신의 성실,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이것을 관세법 적용의 원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관세법 총칙과 관련된 부분은 나중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요 내용이에요. 이것을 관세법에서는 관세의 부과 징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설명드린 것처럼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쓴다라는 얘기는 뭐를 쓴다? 그거를 일단 큰 틀에서 보자는 얘기예요. 요 하나를 본다는 얘기는 1차 때 보는 거예요. 2차의 경우는 폭넓게 전부 펼쳐놓고 여기에 있는 게 어디에 또 걸린다 이렇게 쭉쭉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역적으로 오면 안 돼요. 토탈로 와야 돼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놓고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자, 제일 첫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해서 쓴다는 얘기는 과세 4대 요건에 대해서 쓴다. 뭐죠? 과세 물건이다, 납세 의무자다, 세율이다, 과세 표준이다. 이와 관련해서 정리하는 거라는 부분이에요. 다음에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뭐를 정리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Y는 이꼬로 AX를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결정해서 수입 신고할 때 납세 신고를 함으로써 관세가 확정되는 방식은 신고납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고납부 제도와 관련된 부분, 부가고지 제도, 그리고 신고납부 방식, 부가고지 제도에 의한 신고납부서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관세를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주어진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 이자세, 연체세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을 가산금 징수제도라고 얘기를 한다. 가산금 징수제도와 관련해서 관세법 41조에 규정이 되는데 1차 때 가산금 정리하는 거 알려드렸을 거예요. 3%, 1.2%, 5년 100만 원 미만, 부적용 대상 1, 2, 3, OK 플러스 1. 딱 그거 갖다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에는 가산세 징수제도. 가산세 징수제도라는 얘기는 관세법상 의무를 다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 성격으로 징수하는 것을 가산세라고 얘기를 하죠. 흔히 신고납부 방식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를 했는데 부족세액이 발생을 했다. 부족세액이 발생이 됐다라는 그 의미는 성실하게 신고하지 않았다. 고의성이 있든 고의성이 없든 부족세액 발생이 됐다라는 자체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이 경우 가산세를 징수를 하게 된다. 그럼 관세법상에 부족세액 징수를 할 때만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관세법상 가산세 징수 대상 굉장히 많다. 1차 때 설명을 전부 드렸던 부분이죠. 암기 공식도 다 말씀드렸어요. 소입 신고 시 무신고 또는 연속 통관 물품을 재수출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하지 않으면 여행자 휴대폰과 이사 화물처럼 부족세액을 징수를 한다. 이러한 내용을 해서 이러한 부분도 10점짜리로 충분히 복합적인 문제라고도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에요. 그러한 중요한 거론될 수 있는 부분, 출제될 수 있는 부분 전부 암기 공식을 통해서 거기다 함축성 있게 출제 가능성의 부분은 전부 암기 공식을 만들어서 미리 정리할 수 있도록 전부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할 거 없고, 여기서 정리했던 부분 여기 꾸며주고 여기에 꾸며주고 뭐 여기에 꾸며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소멸 사유, 그리고 부가권, 징수권, 환급 청구권, 이거 정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굉장히 간단하죠. 20조부터 시작을 해서 21조, 22조, 23조, 시행령 6조, 7조 6개의 조문인데 정리할 게 안팡지게 많다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확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이행을 한다. 불이행을 하는 경우 채권 확보책을, 채권의 확보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럼 채권 확보의 경우는 어떤 거라고 얘기했죠? 관세법 3조에 규정된 관세 징수의 우선, 담보제도,
26조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징수, 즉 강제징수, 즉 체납 처분 절차라든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가 담보를 관세에 충당을 한다든가 이러한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는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죠. 자, 돈을 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과오납금이 발생된 사실을 알았다. 이때 환급 제도가 있다. 환급 제도의 경우는 관세 환급금의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세 번째의 경우는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 사용 물품의 관세 환급 제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해서 2차의 경우는 자꾸 지역적으로 보지 말고 항상 큰 틀로 놓고 봐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앞으로 이제 내일부터 시작을 해서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성립, 확정, 환급, 채권 확보, 소멸 여기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 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설명보다는 어떻게 암기를 하라라고 하는 부분 해서 계속해서 중첩이 될 거예요. 자, 오늘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 뭐를 쓸 거냐, 채권 확보는 뭐냐, 소멸은 뭐를 쓸 거냐, 그것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해두신다고 하면 폭넓게 볼 수 있는 거란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목차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좀 알 수 있도록 분명히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되겠다. 자, 그러면 한번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부분은 자, 크게 4가지인데 과세표준은 떨어져 나가고 3가지를 쓴다. 뭐라고요?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것은 과세물건, 납세의무자, 세율과 관련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몽땅 갖다 쓴다. 목차를 선정을 해서 모든 내용을 쓰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죠. 내용은 아직 생각하지 마시고 주어진 문제에 대한, 주어진 주제에 대한 목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를 2개월 동안에 신경 많이 쓰시라는 얘기가 돼요. 그럼 많은 도움이 있을 거예요. 그럼 과세물건과 관련된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한다면, 자, 과세물건 및 수입물품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이라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 과세물건이다. 일단은 과세물건이 뭐냐라고 하는 의 부분, 개념 부분, 개요 부분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럼 과세물건 및 수입물품의, 수입물품이 뭐냐? 수입물품의 범위예요. 이 수입물품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세물건은 관세우선, 과세물품은 수입물품이에요. 수입물품은 유채물이 있고 무채물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이 내용상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고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다음 따지는 것이 과세물건의 확정식이에요. 과세물건 확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세물건인 수입물품이 수출국에서 선기적으로 해서 도착을 해서 하역을 하고 보세구역 장치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기간 동안 수량하고 성질이 변화를 해요. 어느 시점에 수량 성질을 가지고 관세를 부과하느냐. 이를 과세물건의 확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과세물건의 확정식에는 그 물품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수입이 되느냐,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물건의 확정식은 틀려져요. 그래서 과세물건의 확정이 뭐냐, 개념하고요. 두 번째, 요 의 부분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는 틀려진다. 그 수입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느냐,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느냐, 그것을 원칙적인 시기라고 하고요. 세 번째는 예외적인 시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과세물건과 관련된 부분은 법상에 있는 내용은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와 관련해서 더 여러분들이 발전적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7, 8월 달에
심층반에서 얘기할 그런 부분인데, 이거 정리를 하면 아까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 물품이 변질 손상이 됐을 때 관세우상 조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할 때 이 부분이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들어가고요. 관세법 100조 손상감세가 들어가고요. 또 관세법 106조 상에 있는 그 지정 수입신고 수료 계속 지정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던 중 제도 멸실되거나 변질 손상으로 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즉 16조하고요, 100조하고 106조에 있는 내용을 쓰는 것이 요 과세 물건이 변질 손상이 됐을 때 관세우상 처리 내용이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얘기를 한 것처럼 과세 물건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보신다고 하면, 아, 과세 물건은 수입 물품이다. 아, 수입 물품 그러면 그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유채물도 있고 무채물이 있다. 그리고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수량 성질이 변화인데 어느 시점에 수량 성질로 관세를 부과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관세법 16조와 관련된 그러한 부분이다. 그래서 과세 물건 확정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틀려진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을 이제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서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요거 암기하는 식은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이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죽으나 사나 과세 물건과 관련해서 쓴다라고 했을 때 목차 정리는 죽으나 사나 그냥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과세 물건 및 수입 물품의 확정 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된다.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자, 과세 물건 정리하는 게 이거예요. 과세 물건이 이거예요. 그렇죠? 요 과세 물건이라고 하는 것은 요 납세의 성립에 필요한 4가지 요건 중에서 요 과세물건, 요거예요. 과세물건이 뭐냐? 항상의, 개념, 개요라고 하는 이러한 타이틀로 해서 항상 써야 돼요. 자, 과세물건, 내용 정리를 하면 과세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로 수입물품이 관세우상 과세물건이다. 이거예요. 다음에 수입물품이다. 요거 들어가라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 수입물품. 그리고 확정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요 타이틀을 세 번째로 갖다 놓으라는 의미이고, 그럼 과세물건이 뭐냐, 확정식이가 뭐냐, 요 개념은 요게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떠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1번에는 의, 개념, 개요 부분을 항상 쓰라는 얘기예요. 항상 저는 어떤 모의고사를 냈을 때 제일 첫 번째 뭐를 보냐, 의, 개념, 개요를 제일 먼저 봐요. 그거를 얼만큼 썼느냐. 그 개요의, 개념의, 개요라고 하는 부분은 그 내용의 총괄적인 내용을 쓰라는 게 의, 개념, 개요예요. 그거를 쓴 것을 보면은, 아, 밑에 안 봐도 내용을 잘 썼구나. 충분히 그것은 과세물건의 확정식이라고 하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해야 요거를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런 것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만 어느 문제 어떻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그때 맞게 요리조리 돌려서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게 이제 요령이에요. 그리고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시기라는 말은 암기공에서 어떻게 나왔느냐면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서 원칙적인 시기, 예외적인 시기. 요 수입되는 방법이라는 얘기는 의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과세물건 확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죠. 외로부터 물건 들어온다. 선박 항공기에 적재되거나 도착을 하면 하역하고 보세구역 장치하고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치는 이 기간 동안에 수량하고 성질이 변화한다. 이거에 대한 내용은 기본 시간에 1차 때 다 예를 들어서 요리 예쁜 300세트를 가지고 전부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그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때 배웠던 게 되살아나요. 그러면 아, 그게 그거였구나.
그렇게 해서 내용 파악 들어가면 되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하는 대로 개념 정리하면 어떤 내용이 되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의 부분에서 과세물건의 확정시기는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라는 얘기가 의 부분에서 나와요. 그럼 그 얘기는 원칙적인 시기. 기본 내용 얘기할 때 관세법상의 원칙적이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원칙적인 관세 확정 방식, 원칙적인 관세 납부 방식, 원칙적인 세액심사의 시기, 원칙적이라는 말이 무지무지하게 나온다.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 원칙적이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다? 수입신고 수리라는 절차를 거칠 때 납부 방식, 확정 방식 또는 세액심사의 방법 등등등등 그렇게 나오는 것이다. 그리고 수입신고에 의하지 않고 수입이 되는 경우, 즉 무신고 물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을 예외적인 시기라고 얘기를 하죠. 요 예외적인 과세물건 확정 시기를 정리를 해놓으면 납세 의무자 편에서 특별 납세 의무자를 써야 되고, 과세 환율의 적용 시기에서도 분명히 이 예외적인 시기에 대해서 써야 되고, 과세 환율에 대해서도 써야 되고, 또한 관세부가 제척 기간의 기산일 또는 관세 징수권 소멸시 기산일에서 전부 연관이 되는 부분이에요. 연관이 된다는 얘기는 전부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각각의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정리를 되면 요 부분 어디에서 또 걸리니까 또 요거 여기서 정리를 잘해야 된다. 지금 나열을 한 것처럼 걸리는 조항이, 걸리는 단원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과세물건과 관련된 부분은 과세물건 및 수입물건의 확정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다르다. 과세물건은 나오면은 나는 추분해서 하나 이 내용을 목차로 하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내용만 과세물건의 확정시기가 나오면은요, 적용법령 시점, 과세환율의 적용 시점은 똑같아요. 똑같은 그 개념으로 갖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큰 타이틀이 뭐죠? 상위 목표가 뭐예요?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한 내용을 담는 거죠. 그래서 납세 의무의 성립은 과세물건 및 수입물품의 확정시기가 수입되는 방법에 따라 확정되면 법령상 과세 환율상, 그 다음에 이제 납세 의무자인, 납세 의무자는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과세의 4대 요건 중에서 두 번째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정리하는 목차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납세 의무자는 원칙적 특별 납세 의무자 간에 경합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계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이다 라고 하면 납세 의무자는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고 거기에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여기서 또 끌어와야 돼요. 여기서 끌어와야 돼요. 그게 작년도 50점짜리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그 4페이지에 보시면 뭐 볼 것도 없어요. 내가 그 50점짜리 암기공 목차 미리 암기한 공식이 바로 그거예요. 원칙적 특별납세 의무자가 경합을 할 때 수분공법 연대하여 이보 승계 양도한 기타의 납세 의무자이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정리하는 부분이요. 채권 확보책 중에서 확장이라는 부분. 연대하여 이보 양보한 것을 분하게 생각지 말고 감면 분납 용도 세울 적용 불편이라는 납세 의무의 승계를 다른 법령에 따라 시설 대업자에게 확장시켜야 한다고 두 가지만 갖다 놓으면 50점짜리 충분히 다른 수험생보다 훨씬 잘 쓸 수 있어.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잘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50점짜리 중에 50점 점수에서 충분히 45점 이상은 충분히 맞아요. 그럼 45점 정도를 맞았다. 나머지 10점짜리에서 한 7점 정도를 맞으면 3, 7이 21, 45점이니까 어떻게 돼요? 45에다 17점이니까 충분히 합격할 수 있어요. 다른 과목 카바를 할 수 있다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 2차의 공부는 조금만 신경 쓰면은 1차보다는 공부하기가 편하고 굉장히 합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저는 결코 이 2차 시험이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생각할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조금만 요령을 부리면 충분히 합격을 할 수 있다. 예대 1차보다는 2차가
적당히 공부를 하면 충분히 돼요. 1차의 경우는 답이 5번인데 1번, 2번, 3번, 4번에 지금 어떻게 돼요? 떨어지잖아요. 그것처럼 2차의 경우는 어느 정도만 정리를 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쓴다라면 충분히 점수 받는 거니까 조금만 노력하시면 90등 안에 충분히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굉장히 쉬운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어렵게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느끼면서 그럼 좋은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끝에 여러분한테 설명드린 것이 이러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해서 여러분들이 얼만큼 이제 쫓아오실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여러분들이 열심히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여기서 떠들어봐야 여러분들 이거 써야 돼요. 계속 써야 돼요. 오시면서 좀 일찍 오셔갖고 쓰고 또 노는 시간에 화장실이라든가 담배 한 대 피고 빨리 와서 오늘 했던 거 좀 안 되는 부분 자꾸 써보고 이거는 2차는 많이 써야 돼요. 눈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 꼭 명심을 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진도라기보다는 공부해야 되는 내용하고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강의할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렸던 그 부분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내일부터는 자료를 나눠드려서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강의를 하면서 많이 느꼈기 때문에 자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등등할 게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준비를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